없는데 수익이 높았던 연예인 중에 하나야. 이렇게 하면은 실제 투자금이 한 20억 정도 매각을 하게 되는데 오래 갖고 있지 않았어. 딱 3년이었어. 자그마치 80억 했을 때 차익이 얼마인 줄 알아? 무려 24억 5천만 원이야. 구린이들 안녕. 오늘은 언니가 조금 재미있는 얘기를 해볼까 해. 너희들 연예인 좋아하지? 언니도 좋아하는데 굉장히 재테크를 잘한 연예인들이 있거든? 그래서 한번 알아볼까 해. 재테크를 잘한 베스트 3 빡빡. 요즘 연예인들이 꼬마 빌딩이라고 해서 빌딩들 많이 사잖아. 투자를 좀 많이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들의 생활이 일정한 어떤 연봉식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불규칙하기 때문에 좀 미래 대비를 하는 것 같아. 어떤 연예인들이 있는지 알아볼게. 일단은 정말 멋이 있는 두 남자, 이정재와 정우성. 그 다음에 또 커플이 있어. 박명수와 한수민이 있었고, 그 다음에 소녀시대 유리도 있었고, 서장훈도 있었고, 그 다음에 장근석, 그 다음에 한효주, 공효진, 이시영, 그 다음에 엑소 찬열이라든가 노홍철, 박서준. 이런 친구들이 있었어. 이 안에서 베스트 3를 한번 선정해 봤거든. 베스트 3! 한효주. 한효주를 뽑은 이유는 대부분 부동산 투자를 할 때 좀 가격을 올리기 위해서 애쓰거든. 임대를 높이 다시 맞춘다든가 다 내보내고 다시 리모델링을 한다든가 아니면 신축을 한다든가 이렇게 수고로움으로 해서 많이들 올려. 근데 조금 그냥 쉽게 가는 거 있잖아.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좋은 투자일 수도 있어. 많은 스트레스 안 받고 별로 한 거 없는데 수익이 높았던 연예인 중에 하나야. 한효주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쪽에 2층짜리 크지 않아. 대지 면적이 한 85평이고 연면적이 83평 정도 되는 거야. 그러니까 3종 일반 주거지인데 2층짜리야. 2017년 6월에 55억 5천에 매입을 해. 대출을 받는데 한 35억 정도 대출을 받게 돼. 이렇게 하면은 실제 투자금이 한 20억 정도 실투자금이 되는 거거든. 이 건물을 가지고 있다가 매각을 하게 되는데 오래 갖고 있지 않았어. 딱 3년이었어. 3년. 2020년 11월에 매각을 하게 돼. 얼마에 하게 되냐면 자그마치 80억. 오, 엄청나지. 3년 아니야. 그 기간도 되게 중요해. 투자에 있어서는 내가 얼마를 투자하느냐도 중요하고 기간을 얼마나 가지고 있었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거든. 근데 기간적으로 봤을 때 3년인데 80억이다 했을 때 차익이 얼마인 줄 알아? 무려 24억 5천만 원이야. 내가 20억을 실제로 투자를 했는데 24억 5천만 원이라고 한다면은 그럼 매년 한 8억씩 수익이 있었다는 얘기거든. 엄청난 거야. 짧은 기간 동안에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가지고 있었다는 거. 그리고 이거를 위해서 특별히 어떤 걸 막 수고로움을 하지 않았잖아. 그냥 놔뒀는데 가만히 놔둔 게 그대로 간 거기 때문에 그냥 참 편하게 갔었던, 그거에 비해서 참 수익은 높았던 그런 곳이야. 포인트를 알아보면은 어떤 뭘 하진 않았어도 매년 공시지가가 1,000만 원씩 올랐을 수 있었던 거는 입지적인 우월성인데 한남동이라는 부분 때문이지. 특히 요 물건이 있었던 곳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가 어디에 있게? 한남더일이라고 들어봤나? 와우! 바로 한남더일 인근에 있는 그런 건물이었다라는 거야. 땅은 뭐라고 해서 단절된 게 아니라 연속성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동반 지가 상승, 이곳이 올랐으면 주변도 이것만큼은 아니지만 그것의 몇 프로 정도는 동반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높은 아파트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 한남더힐 인근에 위치해 있었다라는 거, 입지적인 우월성을 가졌다라는 거. 그래서 짧은 시간에 새로 리셋을 하지 않았어도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었다 해서 베스트 3에 넣었어. 그렇다면은 이번에는 베스트 2를 알아보겠어. 바로 박명수, 한수민 부부야. 빌딩은 이렇게 투자하라는 약간의 정석 같은 그런 매뉴얼을 보여줬다고 생각을 해서 선정을 했거든. 처음 좀 작은 걸로 해봤어. 요것도 약간 정석 같은 거야. 너무 내가 처음부터 크게 덤비는 거가 위험한 거잖아. 조금 적은 금액으로 한번 시험을 했다라는 거에 큰 점수를 줬었거든. 첫 번째는 2011년에 그 성북구 도선동, 그러니까 성신여대 인근이지. 그곳에 2011년에 29억에 매입을 하게 되는데 이곳을 그냥 놔둔 게 아니라 리모델링을 했어. 요게 전형적인 가격을 올리기 위한 작업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. 이곳을 전층이 4층짜리야. 전체 리모델링 빨간 벽돌에 초록색 캐노피. 왜 빨간 벽돌에 초록색 캐노피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없나? 스타벅스. 스타벅스가 전형적인 초록색 캐노피를 많이 하잖아. 이 전층을 리모델링해서 스타벅스를 4층 전층에 입점을 시킨 거야.
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많았던 거지. 성신여대 인근이었기 때문에 수요층이 어떤 수요층이 주가 되는지를 알았고, 그래서 상권 분석을 제대로 한 거야. 스타벅스 측에서도 당연히 상권 분석을 같이 했겠지. 그러니까 먼저 해놓고 오시라요가 아니라 먼저 트리빙을 해서 이 입지가 너희들 입점하기에 괜찮냐라고 물어봤겠지. 이 입지 좋다 했을 때는 그럼 내가 리모델링 시작하겠다. 이렇게 선 먼저 임대의 어떤 타당성을 찾아보는 거 안정적이었다고 할 수가 있겠지, 상당히. 그래서 전층을 스타벅스로 입점을 시키고 당연히 몸값이 올라가 봤을 수밖에 없는데, 결국에는 3년, 스타벅스는 한 5년 계약 정도 보통 하거든, 상가 임대차 때문에. 그래서 5년 이상을 그 임대 계약을 맺어놓은 상태에서 3년 아직 만기 안 됐을 때 팔게 되는 게 요들의 전략인 것 같아. 이것도 굉장히 잘한 건데, 그래서 2011년에 29억에 매입한 것을 그렇게 다 세팅을 한 다음에 2014년 7월에 46억 6천만 원에 매각하게 돼. 그렇게 했을 때는 차액은 17억 6천만 원이야. 어떻게 보면은 이게 리모델링비도 좀 들어갔을 텐데 그거를 지금 뺀 금액은 아니기 때문에 이거보다 살짝 낮아질 수 있어. 한 뭐 10몇 억 정도 차액을 받겠구나. 뭐 세금까지 뺐을 때는 한 뭐 10 초반대 이렇게 받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지만, 굉장히 정석으로, 그리고 큰 금액이 아니었잖아. 1등에 있어서 29억이 뭐 아주 큰 금액은 아니라고. 여기서 대출이 50% 이상은 또 나갔을 테고, 이렇게 생각하면은 안정적으로 시험 삼아 참 잘했고 운용도 잘했다. 그 다음에 이들이 여기서 끝나지 않았지. 이제 응용을 하기 시작했어. 이걸 응용해서 더 큰 규모로 가. 그래서 두 번째가 2014년에 매각했다고 했지? 바로 샀어. 살 게 있어서 팔았다는 거지. 2014년 10월에. 7월에 매각하고 2014년 10월에 매수를 했어. 그 전에 작업이 있었다는 얘기겠지? 그때 서초동 방배로에 위치한 건데, 이게 함지박 사거리라고 하는 곳이야. 그곳에 89억 원에 매입을 하게 돼. 지금 이거는 거의 땅값이었어. 건물이 2층짜리 아주 낡은 거 있었기 때문에 건물은 1억 정도밖에 되지 않은 감가상각에 의해서 88억이 땅값, 1억만이 한 건물값으로 해서 89억에 매입을 하게 돼. 근데 이 안에서 대출이 60억. 이렇게 대출이 60억 했을 때 실제 투자금이 29억밖에 되지 않았어. 17억 정도 수익이 났다고 했잖아, 저번에. 거기에다 조금 더 보탠 거지.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았지. 리모델링을 처음에 했었지, 가벼운. 이제는 아니야. 신축을 하게 돼. 완전히 그 오래된 건물을 철거를 하고 이곳에 공사를 하게 돼. 5층짜리로 완전히 철거를 하고 신축을 하는데 공사 비용만 해도 21억이 들었다고 해. 그래서 입점을 시켰는데 입점을 참 잘 시켰다고 볼 수가 있어. 이곳의 입지를 살짝 먼저 살펴볼게. 입지는 내방역에서 7분 거리야, 도보. 그리고 함지박 사거리라는 게 유동 인구도 꽤 있는 곳이거든. 그 카페 골목 방배동 뒤쪽, 그리고 방배 그 재건축 단지가 뒤쪽으로 있어서 앞으로의 미래 가치도 상당히 높아. 이미 5구역과 6구역은 철거가 들어가기 시작했어. 그럼 거기에 들어가는 아파트들 가격 상상할 수 있겠지? 30평대는 20억 이상 30억 가까이 될 것이고, 명품 주거지로 변화되는 그런 한복판에 있는 코너에 있는 건물이야. 그리고 여기는 학군도 좋잖아. 그래서 입점한 어떤 점포를 볼게. 1층에 스타벅스를 입점시켜. 여기도 굉장히 처음에 내용이 좋았던 게 3억 5천만 원 보증금에 이들은 월세를 받을 때 그냥 얼마를 달라고 한 게 아니라 너희 매출의 15%를 달라고 한 거야. 근데 거의 매출이 한 달에 2억 정도 됐대. 그래서 그렇게 입점을 시켰고, 그 다음에 2층에는 병원. 임대 한번 하면 오랫동안 안 나갈 수 있는 그런 거잖아. 그리고 어디나 알짜라고 할 수 있는 약국이 또 들어가게 돼. 그 위층에는 학원이 들어가. 여기가 학군이 8학군 아니야. 다 갖춘 거지. 굉장히 입점을 잘 시켰어. 이 지역의 특성에 맞게. 그리고 탄탄한 임차인들을 넣었기 때문에 몸값이 풀쩍 뛸 수밖에 없었어. 근데 요거를 매각을 하게 돼. 2014년에 매입을 해서 1년 동안 공사 기간을 거쳐 2015년에 신축을 해서 다 입점을 시켰어. 그리고 나서 2020년에 팔게 돼. 그럼 딱 5년이야. 그때 우리가 판 가격이 무려 173억 5천만 원이야. 5년 사이에 64억의 차익을 본 거야. 한번 매해 얼마나 올랐을까를 좀 계산해 보니까 12억 이상씩. 이게 어떻게 보면은 빌딩의 차익을 누릴 수 있고 활용하는 거에 있어서의 표본이야. 첫 번째 가벼운 거 먼저 해봤고, 입점시키는 거 해봤고, 리모델링 해봤고, 두 번째 이것을 좀 더 큰 부지를 사서 아예 멸실을 하고 신축을 시켰고, 그 다음에 입점을 다시 시켰고, 이렇게 요점이지. 다반 같은 빌딩 투자를 했다 해서 2위였어.